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7%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이 전기전자업종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들하고 동시에 의약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또 기관들하고 좀 반대로 외국인들이 이 기계업종 계속 매집을 했고, 또 운수장비업종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계속 마감 시황을 통해서, 그리고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전자업종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기 참 힘들다. 또 그리고 운수장비업종도 이미 고점권에 접어들어서 참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이 수출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수 관련해서 그 외 나머지 있죠. 이런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쪽에 싸기도 싸고, 또 수출로 돈이 들어오면은 뭐 다음에는 또 내수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시장 예측을 보면은 뭐 동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 쉽니다. 주식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5월 2일 날 되면은 요게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기준금리 전체 굉장히 긴 추이를 들여다보면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제로금리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저금리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다시 오르는 기간이 있었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금리 인하한다 해도 예전과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 뭐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에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고, 또 정부가 부채를 안 갚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채를 갚지 않는데 부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돈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계속 찍어내 버리면 돼요. 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민간에서도 돈을 만들고 정부에서도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돈을 찍어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죠. 또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돈을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줄인다 해도 이 늘어난 돈에 이만큼밖에 못 줄였잖아요. 이만큼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만큼은 지금 줄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경제 사이즈가 커졌냐, 아니면은 민간에서 어떤 대출이 뭐 활발하게 일어났냐, 또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는 또 민간에서 돈이 늘어난 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진 않았죠. 미국 경기 좋다 하지만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으로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또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금리보다는 앞으로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수 관련 종목들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우리 시장은 오르지 않았고,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는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12개 종목이 있어요. 몇 종목 좀 들여다보니까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둬도 됩니다. 그리고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흘러내리던 주가 사실 이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 먹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 2개월 동안에 적당한 때 총을 한번 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BNK 금융 지주처럼 적당하게 조정이 되고 올라가면 이때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 세력, 판 세력 뭐 이렇게 종합을 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총을 쏠 만한 여유는 있겠죠. 주가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LG 생활건강도 충분히 이렇게 보면 상승 여력이 있어요. 빨간색 월등히 많잖아요.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저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흘러내리던 주가의 브레이크를 언제 한번 걸었느냐, 이때 한번 걸었습니다. 그럼 총을 우리가 언제 쏴야 되느냐, 강하게 치고 올라온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총 쏴야죠. 그럼 무엇을 담보로 이때 총을 쏠 수 있느냐, 바로 이때 흘러내리던 주가 방향을 바꾼 요 기간 동안에 투자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또 요 기간 동안 판 세력들이 있을 거고, 그쵸? 그럼 지금 다시 이렇게 등록을 해뒀다가 이런 그림 잘 보고서 앞으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적당하게 한 번 더 총을 충분히 쏠만하죠. 빨간색이 훨씬 더 많아서 상승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릅니다. 앞서 본 종목하고 달라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조금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걸리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갑자기 오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나가면 안 됩니다. 총쏠 지점을 정확하게 딱 정해져서 그 자리에 오면 쏘는 게 좋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이때 브레이크 한번 걸어 먹었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만약에 브레이크 걸릴 때도 좀 접근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 고점 대비, 이건 잠시 올라갔던 거고요. 주로 이때가 매물대인데, 그러면 또다시 저점 대비 뭐 적당하다 생각했을 때 어중간한 위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뭐, 이때 브레이크 한번 걸었다 해도 이 이후에 지하실 파고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 지점도 긍정적으로 총알을 한번 쏠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기 때문에 요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총 쏠 순간에 한 번 더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요 브레이크를 누가 걸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누가 매수했느냐, 앞으로 어떤 세력들이 더 매수하느냐, 그런 것들만 좀 더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 만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 SDI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이것도 누가 브레이크 한번 걸어줘야 됩니다.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들어가기 어렵겠죠. 근데 사실 하나투어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때가 사실 브레이크 걸린 지점이고, 그리고 요때가 총을 한 방 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때 총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요때 투입한 세력들이 돈을 들고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요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날 강하게 매수하는 세력들이 이날과 같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총 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총쏠 지점 좀 있었어요.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안 떨어졌어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요때도 괜찮고 요때도 괜찮고, 그럼 어쨌든 이 세력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물량을 매집했다 그러면 이때 총선 세력들이, 매수한 세력들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이때 총 한번 쏴도 되죠. 이때도 쏴도 됩니다. 총쏠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요때도 뭐 그렇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요때도 한번 그렇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는 조금 이 지점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이거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억지로 한번 타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투어는 그냥 게임이 끝나붙다,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 종목 총을 안 쏘도 되는 게, 지금 앞서 몇 종목 안 봤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 놓여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 총 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다이아몬드가 몇 개나 떴었어요. 이 다이아몬드 뜨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다이아몬드 뜨면. 그럼 이때 도망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절대 그런 습관들이면 골치 아픕니다. 최정점에서 팔아먹으려는 그 습관들이면 거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투자를 진행할 때도
적당하게 오를 때 이렇게 끊어먹고 들어가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지 무조건 내가 정점에 판다. 이런 습관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한번 좀 현금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와요. 그런 순간이 올 때 항상 이런 경험들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시장에 오늘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뭐 이번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뭐 올리든가 내리든가 사실은 뭐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점점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당장 어렵고 흔들리고 할지도 몰라도 앞으로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매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조정이 될 때마다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